이 108번은 그냥 나열을 해보면서 규칙성을 찾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인 것 같아. 먼저 0,0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n이 그래서 a1은 0,0인데 a2를 구해봅시다. n에다가 2를 넣으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그냥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이니까 0,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n이 3이면 여기서 여기에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 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아까 이게 여기 들어가겠지. 아까 계산했던 건 여기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될 것이고, a4로 가면 마이너스 3은 그대로 오겠지. y좌표만 달라질 테니까. 그러면 n은 4를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1에 2분의 4 곱하기 5가 될 테니까 여기서 5가 이동을 하겠네. 그러니까 2가 될 것이고, 그러면 a5를 구해보면 5를 여기다가 넣어보면은 이렇게 돼서 여기가 5가 증가를 하니까 2,2가 되겠네. 오케이. 그리고 a6 이런 식으로 구해가다 보면은 조금씩 규칙성이 보이지, 그지? 근데 일단은 나열을 해보고 그러면은 짝수니까 y 방향만 이동할 거니까 x좌표는 그대로 있고, 6을 넣으면 2분의 6 곱하기 7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7이 y좌표에서 이동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그 다음에 7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에 2분의 6 곱하기 7이니까 마이너스 7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되겠다. 다음 a에 8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에 4 곱하기 9니까 9만큼 이동을 해서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a에 9를 넣어보면 일단 여기까지만 해볼까? 9까지 넣으면 마이너스 1에 8? 아니지. 그러니까 2분의 8이니까 4가 될 것이고, 곱하기 9가 돼서 9만큼 이동해서 4,4가 되겠다. 그럼 이제 여기서 계속 A29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규칙성을 몇 가지 발견을 해보면 A가 1일 때 0,0이야, 그지? A가 1일 때 0,0이야. 근데 A가 5일 때 2,2네. A가 9일 때 4,4고 이런 식으로 이 숫자들을 유심히 보면 A의 4K 플러스 1은 A의 4K 플러스 1의 좌표는 2K, 2K겠다. 요런 걸 얻을 수 있지, 그지? 따라서 A의 29는 A의 4 곱하기 7 플러스 1이니까 요거는 지금 K 자리에 7이 들어왔지. 그래서 14,14겠네. 그러면 괜찮나?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하려고 한 게 요거를 쓰려고 했던 거야. 근데 우리는 A30을 구해야 되니까 A30은 지금 이 좌표에서 이게 지금 A29인 거지. 여기서 Y축의 방향으로 이거만큼 이동한 거니까 여기서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에 30을 넣으면 2분의 15 곱하기 31이니까 이거는 여기가 30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31이지. 그래서 이게 14, 마이너스 31을 하면 마이너스 17이 되겠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고, 그러면은 이게 P고 이게 마이너스 Q니까 14 마이너스 17은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다. 이 문제의 풀이가 여러 가지 있겠는데 하나 더 풀이를 보여주자면, 아까는 A1과 A5, A9 이런 식으로 4K 플러스 1번째 항에서의 규칙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규칙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 먼저 또 규칙성을 여기서 볼 수 있다면 계속 지금 여기서 더해지는 걸 관찰해 봤을 때, 이렇게 더해지는 걸 관찰해 봤을 때 마이너스 3 플러스 5 마이너스 7 플러스 9 이런 식의 흐름이 반복되지. 그건 당연한 게 지금 그냥 이런 수열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규칙성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 당연한 거지.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A3까지 여기 봐봐. A3까지는 마이너스 3까지만 더해졌어. 그 다음에 A5에서는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아까 마이너스 3에서는 여기까지 됐고, A5에서는 X좌표가 여기까지 더해졌다. 그리고 A7에서는 여기까지 된 거지. 그러니까 A7에 이 마이너스 5는 어떻게 나온 숫자야? 마이너스 3 플러스 5 마이너스 7에서 이게 마이너스 5가 돼서 1로 들어간 거지. 즉 하나만 더 확인해보면 9번째 항 여기 4도 이렇게 계산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홀수 번째 항은
그 자기 자신까지 이런 규칙을 따르는 수들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즉 무슨 소리냐? A의 29의 x 좌표는 마이너스 3부터 5 마이너스 7 플러스 9 해가지고 마이너스 27 플러스 29까지를 왔던 거야. 그게 여기에 x좌표가 되는 거지. 따라서 요거를 하나씩 플러스 2라고 생각해주면 플러스 2 그러면 여기까지 플러스 2가 총 몇 개냐? 14개가 있는 거 같네. 아니 14개? 14개 그치 14개 잠시만 14개 9, 7 이게 총 7개가 있는 거 같네. 7개가 있네. 그지? 그래서 요거는 2가 7개 있으니까 그지? 플러스 2가 7개 있으니까 그냥 14가 된다. 이건 우리가 전에 구했던 요 x 값이랑 일치하지. 왜 일치하냐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a29가 아니라 a30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홀수 번째 다음 항의 x좌표는 여기서 다 볼 수 있듯이 여기서 어때? 이렇게 똑같이 같고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A30의 x좌표도 A29의 x좌표와 같다. 따라서 이것은 A30의 이제 x좌표와 같다. 이게 그래서 P가 되고 또 이제 y좌표를 A30의 y좌표를 구해야 될 텐데 A30의 y좌표를 어떻게 구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여기서 규칙성을 또 봤을 때 짝수 번째의 y좌표는 지금 이렇게 같지 않니? 짝수 번째 y좌표는 다음번에 그 x좌표와 같지.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 내가 아까 x좌표를 구한 것처럼 연쇄적인 이런 덧셈으로 충분히 구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A31의 x좌표가 A30의 y좌표와 같다라는 규칙을 발견해도 풀 수 있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이냐? A31의 x좌표가 A30의 y좌표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건 어떻게 구하냐? 이걸 구할 때랑 똑같이 마이너스 3 플러스 5 마이너스 7 플러스 9 딴딴딴 해서 마이너스 27 플러스 29 마이너스 31까지 해줘야겠지 얘는. 그렇지? 왜냐면 홀수 번째항이니까. 그래서 플러스 2를 여러 번 쭉 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31까지 해줬을 때 얘는 14 마이너스 31이니까 마이너스 17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7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도 마이너스 17이 되겠다. 그래서 얘가 Q가 될 거고 그래서 P 플러스 Q는 14 마이너스 17이 돼서 마이너스 3이 똑같이 나오겠다. 이번 풀이를 하나 더 보여주려고 하는데 요거는 막 실전에서 나중에 되게 어려운 문제에서 떠올리면은 도움이 될 것 같은 문제 풀이 방식이고 일반항을 좀 구하는 방식이야. 일반항 구하기를 어떻게 하겠느냐인데 거기서 먼저 n이 짝수일 때와 홀수를 짝수면 2k 홀수면 2k 플러스 1로 두자. 그러면 예를 들면 2일 때는 k가 1이 될 거고 4일 때는 2가 될 거고 뭐 이런 식이겠지. 3일 때는 1이 될 거고 5일 때는 2가 될 거고 이런 식이 될 거고. 그러면 이거를 여기 공식에다가 주어진 그 문제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n이 짝수이면 즉 n이 2k야. 그러면 an은 an-1을 y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에 2에 자 n은 2k니까 곱하기 2k 플러스 1이 되겠지. 왜냐면 n자리에다 다 2k를 넣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약분돼서 얘는 마이너스 1에 k제곱 2k 플러스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를 보자. 그러면 x축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에 플러스 헷갈리니까 지우자. 2k 플러스 1에 여기 마이너스 1이 붙어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1에 2를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 그냥 n이니까 2k 플러스 1.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고 약분돼서 마이너스 1에 k에 2k 플러스 1이라고 구해놓고 보니까 어때? 이 둘이 같구나. 애초에 이렇게 같게 되도록 염두에 두고 설계되는 문제였던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짝수랑 홀수를 2k랑 2k 플러스 1로 두었을 때 사실은 이 두 개가 그냥 다를 게 없는 같은 식이었다는 거지. 단지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를 나눠서 생각하다 보니 이렇게 뭔가 달라 보이게 식이 만들어진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2k랑 2k 플러스 1을 넣어봤더니 같은 식이었다. 그러면 이걸로 일반항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를
보려면 우선 간단하게 A1부터 시작해보자. 0,0인데 여기서 이렇게 좀 놓고 여기서 A2로 넘어가려면 2는 짝수잖아. 그러니까 X좌표가 그대로 오지. 그리고 Y좌표가 변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의 K제곱 2K 플러스 1이 더해지는 거지. 단지 K가 얼마? 지금 얘가 2 곱하기 1이니까 K가 1이겠지. 그래서 K가 여기서 1이다. 다음 A의 3을 구할 때는 Y좌표는 그대로 오고 X좌표가 변하겠지. 여기서 마이너스 1의 K제곱 2K 플러스 1만큼이 더해지겠지. 여기서도 K가 얼마겠어? 지금 3이 2K 플러스 1이니까 K는 1이 되겠지. 그래서 K는 1일 때의 이 값이 더해진다는 거지, 내 말은. 다음으로 A는 4일 때 보자. A가 4가 될 때 그러면 X좌표는 그대로 오고 Y좌표에다가 마이너스 1에 똑같이 더해질 거야. 근데 여기서 K가 달라지겠지. 왜? 4는 2K가 4일 때 K는 2니까 K가 2일 때의 이 값이 더해지겠네. 그럼 마찬가지로 A의 5를 구할 때도 그러면 Y좌표는 그대로 올 것이고 X좌표를 구할 때 마이너스 1의 K제곱 2K 플러스 1만큼이 더해질 건데 여기서도 5는 2K 플러스 1일 때 K는 2가 되니까 K가 2일 때의 여기 값이 더해지는 거지.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 묶이는 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 A가 홀수 번째 항일 때에서 짝수 번째 항으로 갈 때, 즉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K 이게 더해지지. 근데 이 똑같은 게 어디서 더해져? 여기서도 더해진다 이거야. 즉 얘랑 같아. 그 다음에 여기 지워졌는데 K가 2일 때 값이 더해지겠지. 그 다음에 얘랑 같지. 그러면 얘랑 또 같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게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지. 우리가 전에 노가다에서 구했던 요 값에서도 지금 이렇게 갈 때 마이너스 3, 이렇게 갈 때 마이너스 3, 이렇게 갈 때는 플러스 5, 이렇게 갈 때 플러스 5, 이렇게 갈 때 마이너스 7, 이렇게 갈 때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이게 어떻게 같아? 요거끼리 같았다는 거지. 그게 일반적인 규칙으로 보인 것이 이것일 뿐이고. 요거 이해되니? 그렇다면 여기서 일반항을 도출해낼 수 있지. 어떻게? A의 29의 좌표는 A의 30을 구해도 되고 29의 좌표를 구해도 되는데 A의 29의 좌표는 A의 아니지 마이너스 1에 K의 2K 플러스 1을 있지. 요거를 얼마나 더한 거야? 이게 A3는 3이 2K 플러스 1에서 K가 1이잖아. 마찬가지로 5에서도 2K 플러스 1이 5에서 K는 2잖아.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더해주는 값이 예를 들면 29가 2K 플러스 1일 때 K는 14잖아. 그러면 14번째 항까지 요거를 더해주는 거지. K는 1부터. 그리고 Y좌표는 예를 들면 홀수 번째 항에서 Y좌표는 그 전 항이랑 같잖아. 근데 그 전 항의 Y좌표를 한번 보자. 그러면 예를 들면 홀수 번째 좌표가 여길 때 Y좌표는 얘랑 같잖아. 얘는 어떻게 구해지냐? 짝수 번째 항의 그 2가 2K는 2일 때 K는 1이잖아. 즉 A3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 전 항의 K까지 요게 더해지는 거지. 즉 무슨 말이냐? 29번째 항에서의 Y좌표는 얘는 28번째 항의 Y좌표와 같은데 Y좌표가 같아. 근데 얘는 시그마 마이너스 1의 K제곱 2K 플러스 1 요게 K는 1부터 언제까지? 28이 2K일 때 K는 14니까 14까지 더해진 거라고. 그러니까 정리해서 쓰면 시그마 마이너스 1 K가 아니라 K지. 2K 플러스 1 K는 1부터 14 이렇게 항이 된다는 거지. 근데 사실 이렇게 까놓고 보니까는 얘랑 같네.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같은 것이 지금
홀수 번째 항만 딱 떼놓고 봐봐. 그러면 초록색으로 표시할게. 얘랑 지금 x좌표랑 y좌표랑 다 같은 거 보이나? 숫자는 다를지언정 x좌표와 y좌표가 홀수 번째 항에서는 모두 같네. 이거를 일반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A의 30번째 항은 짝수니까 x좌표는 그대로 오겠지. 그 다음에 y좌표는 여기서 플러스 이만큼 그냥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2분의 30 곱하기 30만큼 30 아니지, 요게 아니라 요거만큼 더해주면 되겠지. 31만큼 더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값이 나올 것인데 이걸 계산하면 아까 구했던 14가 그대로 나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다. 일반항을 충분히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약간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결과론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번외 설명으로 우리가 A30을 구하고 싶잖아. 근데 왜 자꾸 A29 같은 걸 보거나 아니면 A31 같은 걸 봤냐, 이게 도대체 어떤 발상이냐, 이런 아이디어를 실전에서 어떻게 생각해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A1, A2, A3 이런 식으로 좌표가 흘러가는 꼴을 봐봐. A4까지만 그려보면 0,0이었을 때 얘가 짝수면 Y축의 방향으로만 이동하고 X좌표가 그대로지. 그 다음에 홀수면 Y좌표가 동일하고 짝수면 X좌표가 동일해. 즉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묶음이 생긴다는 거야. 맞지? 이렇게 묶음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A30번째 항에서도 쭉 오다가 A29번째 항이랑 뭐가 같겠어? 얘가 짝수번째 항이니까 Y축의 방향으로 더해주기만 했으니까 X좌표는 같겠지. 그러면 A31번째 항이랑은 Y좌표가 같겠지. 즉 얘끼리 같고 얘끼리 같으니까 우리가 이걸 원하긴 하지만은 여기서 A29번째 항의 X좌표나 아니면 A31번째 항의 Y좌표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면 이걸 가져다 쓰는 아이디어를 쓰자는 거지. 이거를 처음에 설명하면 너무 어려울까봐 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면 좋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A30번째 항을 구하는데 왜 이걸 쓰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까봐 그거에 대한 대답이었어. 문제의 설계상 A30번째 항의 X좌표는 A29번째 항의 X좌표와 같고 Y좌표는 A31번째 항과 같기 때문에 그 전 항에서 조금 더 손쉽게 구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 주변 항으로 이동해서 구한 다음에 그걸 가져오는 게 합리적인 전략일 수 있다라는 걸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예시로 지금까지 풀이한 것들 중에서 첫 번째 풀이도 A29번째 항을 이렇게 이용해서 구했고, 두 번째 풀이도 A29번째 항이랑 31번째 항을 이용해서 끌어다 왔지. 이런 식으로 구했고, 세 번째 풀이 일반항을 이용한 풀이에서도 A29번째 항에서 먼저 이렇게 구한 뒤에 여기서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Y좌표가 변한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쉽게 구했지. 처음부터 일반항을 구할 때 A30번째 항의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거는 비교적 지금 얘는 이렇게 같잖아. 이거에 비해서 조금 더 일반항을 구하는데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일반항을 구해두고 이쪽으로 끌어오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난이도가 낮아서 이런 풀이 방법을 썼다. 209번을 보면 이 문제에서는 먼저 가를 볼까? 각 조건을 보면 각을 나타내야 되니까 어쨌든 원을 그려야겠네. 그러면 이렇게 있어가지고 대략원이 이렇게 있다면 먼저 맨 처음에 P1은 1,0이야. 따라서 P1은 여기 있어. 그리고 각의 크기가 P1일 때는 1-1에 3으로 나누고 파이니까 이거는 0파이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P1이 있네. 그리고 P2는 2-1을 3으로 나누고 파이니까 이거는 3분의 1파이지. P3는 3분의 3-1 파이니까 3분의 2파이겠고, 그러면 이게 3분의 1파이씩 증가하는 각이구나. 따라서 3분의 1파이는 여기, 3분의 2파이는 여기, 3분의 3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 3분의 6파이 하면은 이게 3분의 6파이는 2파이니까 결국 얘랑 같은 방향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여기랑 그러니까 6개의 방향이 존재해서 그 6개 방향이 계속 순환하는구나 를 알 수 있겠지. 이렇게 보면 간단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가조건은 끝났어. 6개 방향에서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나 조건을 이번에 한번 보자. OPN 플러스 1이 다음 점에서의 길이가 그 전 길이의 몇 배가 되냐를
조건부로 나타내줬어. 이건 뭐냐면 P1이 지금 1,0이니까 길이가 1이지. 이렇게 1인데 이게 지금 Y좌표가 0이잖아. Y좌표가 0일 때는 길이가 그대로 간다. 따라서 P2는 그냥 여기인 거야. 그리고 P3를 구할 때는 P2의 Y좌표는 지금 양수잖아. 따라서 양수니까 이 반이 되는 거지. 따라서 여기가 P3가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도 Y좌표가 양수니까 또 반이 되겠지. 그러면 반 정도인 여기가 P4가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Y좌표가 0이니까 이것과 같은 길이가 P5가 되겠고 P5는 여기쯤에 있겠지. 그 다음에 이건 Y좌표가 음수니까 여기서 3분의 4만큼 즉 길이가 조금 늘어난 게 요만큼이 P6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것도 Y좌표가 음수니까 3분의 4를 곱한 한 요 정도가 그래 P7이 되겠지. 1, 2, 3, 4, 5, 6, 7 그러면 이게 지금 그림으로 그려서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고 좀 더 수치적으로 보면 이거를 좀 크게 보자.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이쪽으로 갈 때는 Y좌표가 0이니까 곱하기 1이 되지. 이쪽으로 갈 때는 Y좌표가 양수니까 곱하기 2분의 1이 돼. 이쪽으로 갈 때는 Y좌표가 역시나 양수니까 길이가 곱하기 2분의 1. 이쪽으로 갈 때는 Y좌표가 0이었으니까 곱하기 1. 이쪽으로 갈 때는 Y좌표가 음수였으니까 곱하기 3분의 4. 마지막 이쪽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Y좌표가 음수였으니까 곱하기 3분의 4 해서 지금 여기 원래 0도에 있던 좌표가 한 바퀴를 빙글 돌고 오면 길이가 어떻게 된다? 원래 1만큼 있었던 게 그러니까 여기서의 길이를 R이라고 할게. 그 R에 1 곱하고 다음 2분의 1 곱하고 또 2분의 1 곱하고 1 곱하고 그 다음에 3분의 4 곱하고 또 3분의 4 곱하고 즉 이것은 R 곱하기 이거 계산하면 9분의 4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한 바퀴를 돌고 오면 원래 길이의 9분의 4만큼의 길이에 있다. 즉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무슨 말이냐. 원을 그렸을 때 원래 처음에 이 길이가 있었어. 그리고 이게 P1이야. 근데 한 바퀴 돌고 오면 P7이 돼 있지. P7은 여기 있단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는 얼마? 9분의 4가 돼 있는 거지. 이게 P7이다. 그리고 P7이 또 한 바퀴 돌고 오면 6을 더하니까 P13이 됐겠지. P13은 분홍색 하면 여기 있다. P13.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분홍색 길이는 9분의 4, 그러니까 9분의 4 곱하기 9분의 4가 되겠지. 즉 81분의 16만큼의 길이를 가진 게 P13. 이게 이제 5P13의 길이다. 그러면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5P50을 구하려면 이거는 50을 바로 구하는 것보다 우리는 지금 5P 1 플러스 6 곱하기 얼마의 길이를 아니까 맞지? 그러면 얘는 5P 1 곱하기 9분의 4가 9분의 4가 네모번 제곱된 거잖아. 요거 이해되나? 예를 들면 5P의 7은 5P의 1 플러스 6이지. 근데 얘는 5P의 1에 곱하기 9분의 4에 이게 지금 6 곱하기 1이니까 1이잖아. 5P가 1이었으니까 이거는 9분의 4가 되겠지. 이게 그림으로도 드러나고 맞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단지 이거는 회전수야. 몇 번 회전했는지 회전할 때마다 길이가 9분의 4배가 된다라는 걸 식으로 표현했을 뿐인 거야. 따라서 지금 우리는 5P에 P의 1 플러스 6 곱하기 얼마냐? 6, 7에 40, 6, 8에 48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5P에 49가 되잖아. 맞지? 이거는 5P의 1에 곱하기 9분의 4에 8제곱을 한 것과 같다라는 거지. 이거 괜찮나? 그러면 5P1이 얘가 1이었으니까 얘는 그냥 9분의 4에 8제곱이 될 거고 맞지?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5P의 50인데 5P의 50은 지금 5P49는 이쪽 방향에 있는 거니까 Y좌표가 0일 거잖아. 따라서 5P의 50은 5P의 49가 같다. 왜냐면 요거랑 연결되기 때문에 맞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5P의 49의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5P의 50과 5P의 49가 같다. 따라서 얘도 9분의 4의 8제곱이 된다.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3분의 2의 제곱의 8제곱이니까 3분의 2의 16제곱이 되겠다. 오케이.
228번을 보면 이 문제는 우선 문제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처음에 절대값을 보자마자 구간을 나누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정상이긴 한데 문제를 자세히 보면 구간을 나눠서 푸는 함수 같은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어. 이 문제를 보면 1부터 12까지를 A1부터 A12까지에 배치를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값을 가장 크게 만드는 배치가 뭐냐를 묻는 거지. 즉 A1부터 A2, A3 쭉 있는데 여기에 뭐 어떤 사람은 1, 2, 3, 4, 5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 반대로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1, 3, 5, 7 뭐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배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모든 가능한 배치 경우의 수 12 팩토리얼이겠지. 이 것들 중에서 가장 이 값을 크게 만드는 배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생각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어. 여기서 이 이웃한 두 수의 차가 커야 되잖아. 이웃한 두 수의 차이가 크려면 어떤 한 수는 커야 되고 어떤 한 수는 작아야겠네. 그러면 이 차이가 커지겠지. 그러니까 작은 수가 왔으면 큰 수가 와야 되고 큰 수가 왔으면 작은 수가 와야지. 그 다음엔 큰 수가 와야지. 그래야 이 사이가 크지 않겠어? 근데 만약에 이렇지 않고 작은 수가 왔는데 또 작은 수가 왔어. 그러면 여기 사이에 그 차이가 되게 작을 거냐. 예를 들면 1이 왔고 뭐 10이 왔어. 이것보다 1이 왔고 2가 왔을 때가 훨씬 이게 작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되겠지. 그러면 큰 수를 작은 수 다음에 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았다면 그 다음에 떠올려야 되는 거는 1부터 12를 작은 수와 큰 수로 나눈다. 작은 수의 집합은 1, 2, 3, 4, 5, 6. 큰 수의 집합은 7, 8, 9, 10, 11, 12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12를 작은 수와 큰 수로 나눴을 때 이걸 잘 이제 배치하면 즉 이런 식으로 작큰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큰 작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최대값을 얻어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 A1에다가 1을 놨다 치자. 그럼 A2에는 뭐가 될까? 여기서 가장 쉬운 대답은 12가 오는 걸 거야. 왜냐면 그냥 무지막지하게 큰 수를 고르면 이 차이가 커지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리디한 방법으로는 최대값을 구하기 어렵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만약에 12를 해볼게. 말대로 아까 말한 대로 12를 해보면 1, 12,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벌어지려면 또 2가 와야겠지. 그러고 또 제일 많이 벌어지려면 남은 수 중에 가장 큰 11이 와야 될 거고 이런 식으로 3, 10, 4, 9, 5, 8, 6, 7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의 차를 계산해 보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A12가 나올 것인데 여기는 11, 10, 9, 8, 7, 6, 5, 4, 3, 2, 1. 이 차가 이제 갈수록 줄어드는 꼴을 만들어내고 있지. 이것을 모두 다 더하면 혜민이가 아는 그냥 이거 수열의 합으로 표현이 되겠지. 이건 당연히 계산할 줄 알 거고 계산하면 66이 나오겠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경우가 있어. 1 나오고 이거를 균등하게 차이가 커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여기가 7이 온다면 어때? 여기가 차가 6이 되지. 물론 여기 나왔던 11보다는 작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봐봐. 1, 7하고 2가 나와. 그 다음 8이 나와. 3이 나오고 9, 4, 10, 5, 11, 6, 12가 나오면 여기서 7이 나왔을 때 이렇게 되면 차이가 또 5, 6, 5 이런 식으로 됐구나. 이거가 아니고 이 작은 수와 큰 수의 집합으로 나타냈을 때 이걸 잘 배치하는 게 막 상당히 쉽지 않은데 7, 1 이렇게 뒀을 때 그러면 1에서 가장 먼 건 물론 10이겠지만 8 이렇게 놓고 8 놓고 2, 9, 3, 10, 4, 11, 5, 12, 6 이런 식으로 두면 6,
7, 6, 7, 6, 7, 6, 7, 6, 7, 6 이런 식으로 모든 차이가 6 아니면 7로만 구성되게 돼. 그렇다면 지금 여기 5가 나오는 거라든지 그런 것보다 훨씬 차이가 크겠지. 그러면은 6, 7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6이 한 번 더 나왔으니까 65 플러스 6 하면 71이 나오겠네. 근데 선지에 71까지밖에 없으니까 사실 71이 정답이 될 거야. 다만 이 문제를 풀면 있어서 결과론적으로 이걸 어떻게 떠올려내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그런 문제가 좀 경찰대 문제스럽다라고 밖에 못할 것 같고, 이걸 굳이 약간 원리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런 비유를 들면 좀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 먼저 전혀 다른 문제긴 한데 직사각형의 최대 넓이를 구하는 문제로 비유를 해보자. 길이가 a, b가 있어. 그러면 a 플러스 b가 10일 때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인가? 라고는 문제가 나왔다 치자. 그러면 그냥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떻게든 한 변을 쫙 길게 만들면은 넓이가 넓어질 것 같잖아.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 산술기하 평균 배웠지? 산술기하 평균에서는 a 플러스 b가 이랬으니까 직사각형 넓이는 얘고 얘의 최대값은 a 플러스 b를 2로 나눈 것의 제곱이 이 직사각형 넓이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때 이 는이 성립하려면 a는 b가 되어야겠지. 즉 약간 직관적으로는 그냥 한 변이 길어지면 넓이가 넓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두 변이 균등해야만이 넓이가 최대가 된다 라는 아이디어가 약간 유사해. 다만 이 비유가 적절한 비유는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균등한 배치가 어떤 최대값을 만든다라는 연결고리를 설명하는 측면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걸 진짜로 원리적인 측면으로 설명하려면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나고 아마 이제 저 위키에다 검색하면 될 텐데 rearrangement 뭐였더라? rearrangement 어쨌든 이런 법칙이 있어. 그래서 이 법칙을 이용하면은 풀 수 있는데 이건 다만 교육과정이 전혀 아니고 대학에서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수요를 배열할 수 있다인데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두고 여기서 사실 그냥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이런 건 것 같아.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하자면 요거까지. 그러니까 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요거를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까지가 사실 여기 이 문제에서는 좀 얻어갈 포인트인 거지. 구체적으로 이런 숫자를 나열해서 푸는 것까지는 지금 혜민이의 상태에서는 이런 발상까지 떠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떠올릴 준비를, 그러니까 뭔가 이 문제를 통해서 배워갈 점은 요 정도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자면 이런 거. 오히려 균등할 때 최대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에서처럼 균등할 때 최대를 만드는 케이스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좀 얻어갔으면 좋겠어.